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그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주개발진흥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100% 동감을 하고 사실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오후 질의하고 먼저 NLL일 때 우리 국민 피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정적인 시간이 5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실종이 되고 실종 신고가 되고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이제 피살 및 시신훼손이 확인이 된 시간 실종 신고로부터 한 약 33시간 동안 이게 1국면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 뒤에는 뭐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내지는 뭐 그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고요. 월북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 기간 동안 저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어요. 보통 때에 비해서. 두 번째,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특히 구조에 관련돼서.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살 및 시신훼손이 확인되고 난 뒤에 37시간 동안 북 통지문을 청와대 안보실장께서 공개한 그 37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대국민 해명 노력을 하느라고 제 경험상 뭐 이게 어떻게 발표할까를 위해서 관계장관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가서 또 장관님이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쭉 일련의 활동이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조치는 그다음부터 사후 조치인데 핵심은 이제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노력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대북 경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대북 경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실은 북한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갖고 가야 되거든요. 이 노력이 가장 핵심인데 이 노력을 제대로 안 했다. 진짜 할 것을.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관계장관 회의에 외교부 장관이 참가를 안 합니다. 9월 25일 뭐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그 조태영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는 몰랐다, 참석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37시간 동안 가장 주무로 일해야 될 사람은 외교부 장관인데 관계장관 회의에 외교부 장관은 초대가 안 됩니다. 본인 모르고 있었고 신문 보도 보고 알았다고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 통지문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좀 북 책임을 희석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지 않느냐.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했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경고 성명이라든지 규탄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택이 안 되고 뭐 그냥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해서 당일날 바로 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전혀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남남 갈등 비슷하게 존재가 되면서 특히 3번, 4번의 핵심 아젠다로 갑자기 월북 논란이 주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정부 측에서 제시한 증거 못지않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 예단할 수 있는 증거가 그렇지 않은 증거보다 충분하다고 많다는 거죠. 양립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북을 설사 월북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강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 됐든 실종이 됐든 그 사람이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핵심이 비껴간 논란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아쉬움을 제기를 하면서 실종자 구조 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죠. 이게 뭐냐면 국제법, 국내법, 남북 간 합의에 의하면 실종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해난 구조 사항이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을 구하든지 나중에 밝혀질 사항이고요. 일단 해난 구조 사항이 되면 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다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관님, 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국방부가 무슨 조치를 했죠? 해경과 함께? 지금 그 첫날 그 해경으로부터 접수 받은 다음에 탐색 구조 작전을 해경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탐색 구조 작전 외에는 특별히 하신 게 없잖아요. 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 절차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저기에 의하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남북간에는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연락을 하고 국제상선 통신망이 만일 원활하지 못할 때는 발광 신호, 기타 신호로 할 때 남북이 서로 연락하게 돼 있어요. 이런 조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사안전법에 의해서 모든 상선이나 국제적으로 다 중국한테까지 중국 어선이나 중국 상선이나 주변 지나가는 하여튼 국제적인 모든 상선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경에 확인하니까 그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경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조류에 의해서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남북 통신을 남북에 대한 채널을 다 가동해야 돼요. 장관님 남북 채널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채널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9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서해, 동서해 군 통신선이고요. 예. 국방부가 그다음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면 우리가 7.4 공동성명 이후에 있었던 통신선은 끊어졌고요. 예.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그 뒤 80년대 복원이 되는데 85년도 남북 적십자 채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통일부하고 당국 간 통신이 있고요. 2000년대 들어서 동서해 군 통신선, 이듬해 해사 통신선, 또 이듬해 항공 관제망,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하고 직통 라인, 그 다음에 이번에 위력을 발휘한 국정원하고 통전부 직통 라인, 주체별로 해서 7개 채널이 있고요. 또 군에서는 정전위를 통한 판문점 채널이 있습니다. 8개 주체별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내외 언론에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신을 못 받는 소규모 선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남북 간에 전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실종자를 접수했을 때 살해행위 같은 이번 같은 건 못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색하는 것 못지않게 알리는 게 가장 목숨을 구하기 가장 적절한 수단인데 이것을 안 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남북 간에 우리가 북 전통문은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군 통신선이나 군에서 할 수 있는 판문점 채널은 지금 정상 작동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하는 거는 북한이 안 받아들이고 북한이 자기 필요할 때만 개통합니까? 지금 유엔사 채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엔사 채널하고 동서해 군 통신선이요. 동서해 군 통신선은 현재 금년 6월 9일 이후에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아까 제가 쭉 북한이 안 받는 건 어떻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통보하려고 군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채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해경에서 내비게이션 텔렉스라고 그걸로 통신을 북한 쪽 말고 전체적으로 그 해역에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채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